자, 안녕하십니까. 단타 장인의 선물 투자 교육 오늘 그 10탄 마지막 편입니다. 1탄부터 비트코인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캔들, 지지선, 저항선, 볼린저 밴드와 같은 보조 지표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삼각 수렴, 패턴이죠. 헤드앤숄더, 피보나치에 거쳐서 엘리엇 파동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각 그 구간마다 테마들이 있었죠. 그 4편인가 5편, 4탄, 5탄부터는 이제 어차피 확률 게임이다. 확률을 높여라.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무기들, 쓸 수 있는 말들에 관한 공부였었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은 이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 생방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생방을 진행하기 전에 생록방 형태로 실제로 포지션 잡는 그 타이밍에서 그 차트가 좀 움직일 때, 이럴 때 이런 이유로 이런 포지션에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를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생방을 진행을 하면서 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부분들 복기하면서, 복습하면서 좀 승률을 높여가는 방법들, 수익 챙기는 방법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필승 전략 같은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지표 이렇게 설정해서 이런 타이밍 오면 들어가서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 스스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상황은 늘 다르고 감안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슈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 가격을 움직이는 건 지수를 움직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뉴스하고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어떤 뉴스가 호재가 뜨느냐 악재가 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때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미국 9월달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컨센서스로 나왔던 8.1%보다 더 올라가면 82 정도가 되면 3% 정도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먼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차피 선물, 나스닥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DXY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 커플링 정도가 좀 옅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다 같은 그 경제 안에서 움직이는 자산의 투자 대상으로서 커플링 되는 부분, 디커플링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8.1%가 나오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고, 최악의 경우 8.3%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근데 거의 뭐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수익을 보고 했는데, 그런 뉴스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에 따라서 수급이 붙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외에는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들, 그런 좀 획기적인 뉴스라든지 호재나 악재 외에 정말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차트가 흘러갈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올라가겠다, 이 정도면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패턴을 형성을 하고, 그걸 기점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는 충분히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확률을 높이는 도구에 대한 공부는 일정 부분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실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투자 교육 그 마지막 시간 10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승률 100%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뭐 승률 100%에 도전한다. 도전이야 하죠. 이렇게 하면 10,000% 가능하다, 1000% 가능하다.
이렇게만 하면, 사실 제가 그런 방법을 알면 방송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천천히 돈 벌지 뭐하러 방송하고 약을 팔겠습니까?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어떤 룰들이라든지 어떤 감안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이제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승률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중을 설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손익비를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손익비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건 별개입니다. 레버리지는 사실 그 청산 가격이 좁아드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똑같은 비중을 써도 청산 가격이 줄어드니까 확실한 뉴스가 있을 때는 레버리지를 좀 높게 쓰고, 확실한 뉴스가 없고 기술적으로 흘러갈 때는 루틴을 가지고,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정한 비율로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정을 다 들여다보면서 일일이 다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고 지키셨으면 하는 사항들에서 일단 오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손익비 설정을 하고 비중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손익비라는 게 뭐냐? 자, 손익비는 포지션을 잡을 때 설정하는 가능 손실과 희망 이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발생 가능한 손실이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 롱을 잡을 때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손실을 먼저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열어놓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정한 부분을 지나서 날아가는 거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전문 트레이더다 보니까 계속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굳이 손익비를 설정을 했다고 해서 그 이상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단 손익비 설정은 합니다. 이익 부분을 설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자, 손익비를 1대 2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요. 걷어버리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걷는다는 게, 여기 포지션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보통 전고점이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잡는 거죠. 아니면 손실을 먼저 설정하고 나서 그거의 배수로 무조건 잡는 경우도 있고, 단 올라갔을 때 치우고 나서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그 라인에서 무조건 익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서 꺾어질 때, 한참 올라가서 꺾어질 때는 여기서 하겠죠. 이건 개인적인 차입니다. 어쨌거나 손익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을 잡았을 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냥 내리꽂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롱을 잡고 들어가면서 손익비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일단 손실부터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 손실폭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이 부분을 지나버리면 다시 오겠지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테크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부분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다시 가까이 오면 이익 생각이 나서 요만큼의 손절을 못하게 됩니다. 손절을 못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얘는 다시 미끄러지죠. 그러면 또 다시 오겠지라고 기다리는데 저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정말 무한대에 수렴합니다. 손실은 그 주식경원에 그런 거 있어요. 손절은 아무리 늦어도 빠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살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살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뼈를 취하려면 살을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손익비 구간을 설정을 하고, 저는 주로 1대2를 씁니다만은 1대2.5를 쓸 때도 1대3을 쓸 때도 있습니다. 채널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는. 그리고 아예 열어놓고
설정만 해놓고 나중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설정을 적용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손실에 대한 거는 설정을 하고 갑니다. 이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밑에 꼬리가 달리고 살짝 밀어 올리는 것 같거든. 계속 그런 식의 속임수가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포지션을 잡을 때 가능 손실 먼저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이거 매매를 하다 보면 진짜 그 손절 못해서 진짜 존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존버라는 게 결국 승리한다라는 건 정신 승리인 것 같고요.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 한 번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손익비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전고점, 전저점 등을 활용을 해서 가능 손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이 가능 손실이라는 건 제가 잃어도 되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복구가 가능한, 터무니없이 넓게 잡아놓고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폭을 손익비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때로는 목표 수익을 먼저 꼭 설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대2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히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일한 시드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자, 손익비를 설정을 해서 내가 몇 퍼센트에 얼마까지의 수익을 몇 번에는 올리겠다, 승률로 따져서 정확히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시드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디코인을 보면 현물 계정이 있고 선물 계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물 계정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선물 계정으로 옮겼다 뺐다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익의 범위를 크게 잡는 것도 포부라고 얘기하면 포부겠지만 더블업 시킨다거나 하면 일정 부분 저는 현물 계정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선물 계정은 되도록 동일한 시드로 루틴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드가 승률이 높아져서 시드가 늘어나면 똑같은 손익비를 설정을 하고 똑같은 비중을 들어가더라도 금액은 커집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승리만 한다 그러면 복리로 늘어나니까 엄청난 수익이 되겠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처럼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승리가 거의 보장되는 날이 있어요. 비트는 그게 가능합니다. 조금만 잘 분석을 하면. 제가 지난달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 실업률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오늘 참고로 제가 이거 나중에 방송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까? 하여튼 오늘 한 200% 이상 먹었습니다. 그게 선물이어서 가능합니다. 물론 제 비중 전체 시드의 비중 20% 정도 써서 오늘 같은 날은 좀 확신이 있어서 레버리지를 한 50배 정도를 써서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좀 많이 먹었지만, 하락된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근데 오늘은 정말 경험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8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10월 달에도 물론 이번에도 그랬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이벤트 있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 발표합니다. 0.75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0.5가 된다면 또 뻔히 알고 있고 그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발표가 나면 약속인 한 듯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나중에 생방하면 천천히 그때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동일한 시드를 가지고 현선 계정을 이용해서 동일한 시드를 상정을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될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보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자, 100만 원이 있는데 10% 손실을 보면 90만 원이 되잖아요. 자, 9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다시 만들려면 11%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손실 비율이 10%가 나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날아가면 저는 현물 계좌에서 100만 원을 채웁니다. 이 계산이 싫어서. 이대로 계속 여기서 90% 정도 손해를 보고 나면 10만 원 남잖아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하면 900%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900%라는 거.
그래서 일정 시드,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참깨 한 바퀴, 수박 한 바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가지고 목표 금액을 상정을 합니다. 목표 금액을 도달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 계산을 하고 횟수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적어 놓은 거는 승률이 이제 그리고 본인이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포지션을 잡았을 때 내가 승률이 10번 하면 한 2번 정도 맞는지 3번 정도 맞는지 4번 맞는지 이 정도는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손익비 설정이 가벼워져요. 내가 정말 50% 이거 사실 롱숏이잖아요. 롱숏인데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바카라 같은 거 하면 13번까지 연속으로 틀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2분의 1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위바위보도 한 5번씩 연속으로 지잖아요. 2분의 1인데 확률은. 그러니까 50%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죠. 승률 50%가 되면 수수료 제외하고 1대1만 잡아도 똔똔이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25%밖에 안 돼요.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대 1.5는 설정을 해둬야 잃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40%를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2대 1을 가는 거죠. 여기는 이거는 손익비가 이거 바뀌었습니다. 저는 1대 2 이렇게 쓰는데 보통 2대 1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렇게들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승률 40%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차트 해독력이 있다 라고 하면 1대 1.5를 하면 똔똔이는 하는 거고 2대 1을 설정을 해서 승률만 지킬 수 있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승률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실력은 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정도만 되고 1대 2 정도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매치시킨다고 하면 정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선 계정을 이용해서 현물 선물 계정을 이용해서 시드를 이쪽으로 옮기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복리로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요. 1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을 만드는 데는 100% 먹으면 됩니다. 자,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계정에 두면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그럼 200만 원이 시드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은 시드가 됐는데 100만 원을 돌아올 때 50%만 잃으면 돼요. 내가 100%를 억지로 먹어서 20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 200만 원을 그냥 시드로 두게 되면 50%만 손해를 봐도 그냥 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의 운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본인의 승률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손익비 설정도 냉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다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손실 보는 거 사실 습관입니다. 습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잃는 줄 아세요? 잃을 때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얘기. 그거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분명히 수익권에 있는데 좀 더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본절 지나서 손절 가도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이 기다리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손실해서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을 때까지 기다려요. 분명히 타이밍이 있거든요. 아주 바보가 아닌 다음엔 포지션을 잡고 이유가 있어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아주 어쩔 수 없는 진짜 외부적인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판을 했거나 한 경우를 빼고 나면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잃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잃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버릇은 고치셔야 돼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요.
이겨버릇하면 작은 익절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쌓이겠지라는 생각에. 근데 뭔가 복구해야지, 회복해야지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꼭 잡으시라는 게 모든 다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손익비라는 건 내가 손실 보고 이익 보고 하는 비율을 내가 내 능력, 내 승률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게 손익비입니다. 제가 권유 드리는 건 가능 손실을 먼저 설정을 하시라. 가능 손실을 먼저 설정하시라는 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먼저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청산해야지라고 손절을 하지 않아도 내 계산이 틀렸다면 다시 복구할 기회는 있지만 그거 못하면 나중에 복구할 기회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드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간단하게 손익비란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손익비하고 승률하고의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거를 약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내 승률이 30%여도 손익비만 잘 지키면 법니다. 내가 승률이 40%여도 손익비를 엉뚱하게 설정을 해놓고 나면 손실을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본인의 승률을 아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손익비를 설정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실력이 조금 딸린다고 하면 손익비를 과감하게 설정을 해서 그대로만 이 30%만 나와주면 이 숫자대로 손익비를 설정을 하면, 물론 여기서 승률이라는 거는 1대1 설정했을 때 요만큼 올라가고 내가 롱 잡았을 때 요만큼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유기적으로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3대1 설정을 했을 때의 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3대1로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잖아요. 꽤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냉정하게 본인의 능력, 본인의 판단력, 본인의 차트 해석력을 직시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이 승률이 50% 미만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솔직히 이 차트 매매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는 아니고 업계용어로 이제 매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100명 정도를 제가 교육을 시키면 그 중에 1명 정도 겨우 먹고 삽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101명째가 수익을 좀 크게 보더라고요. 이게 생활형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가 있어요. 정말 걔들은 멘탈이 엄청 강합니다. 그 친구는. 딱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손절, 그 다음에 익절, 그 다음에 모든 계산들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가 정한 룰을 스스로 어기지 않습니다. 일단 스킬 외에, 그리고 매사기라는 걸 활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있어요. 딱 진입하는 포지션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캔들이 막 움직일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생기는 일종의 감 같은 건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이런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들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비의 설정 예시고요. 손익비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간다고 하면 좀 이따 트레이딩 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익비 설정하는 툴이 있습니다. 숏 잡을 때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파란색이 이제 캡처해서 잘렸는데 여기가 전고점이었었어요. 전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전고점이 형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고점이면 여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전고점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와서 고점을 이뤄서 떨어졌던 부분이니까 전고점에다가 스탑로스를 정하고 타겟을 여기다 설정을 한 겁니다. 1대2로 보상 비율이 2라고 돼 있죠. 손익비 1대2로
설정을 한 겁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설정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고점은 활용한 스탑로스를 먼저 설정을 하고 프로핏 타겟을 1대2의 비율로 설정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1대1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그 눌림목이 나오거나 아니면 되돌림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왜 쭉 떨어지다가 들어올리고 물론 거기서 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건 제 거 아니에요. 그건 탐내면 안 됩니다. 아, 더 놔둘 걸 좀 더 먹을 텐데. 아, 그거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포모에 당할 확률이 큽니다. 아,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다시 그때는 반대로 갑니다. 개미들이 잘하는 실수죠. 포모에 걸리기도 하고 퍼드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포모는 상승장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고요. 막 올라가는데 이만큼 이게 진짜 올라가네. 나도 타야지라고 타면 거기서 떨어지죠. 그게 이제 포모라고 하고요. 퍼드는 막 떨어지는데 나만 두고 막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잡았는데 더 내려가죠. 현물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선물을 하니까 어떤 변곡점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서 어쨌거나 손익비는 꼭 설정을 하셔라. 그리고 유기적으로 프로핏 타겟은 유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스탑로스는 딱 루틴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건 절대 옮기지 말아라.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올라왔다가 꼬리로 탁 치고 내 것만 청산시키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고점 돌파하면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기도 합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 찍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사실은 헌팅 많은 거 아세요? 위아래로 의미 없이 정말 그 몸통보다 꼬리가 엄청나게 위아래로 치는 것들이 그게 다 헌팅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정말 그 비트맥스라고 비트코인 선물 처음 도입돼서 운영됐던 그 바이낸스에서조차 그 선물이 없었을 때 비트맥스에서 많이 거래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뭐 그 친구가 유튜브에 나온 것도 한번 봤는데 저도 거기서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꽤 수익도 많이 봤었고 근데 얘들이 장난질을 쳐요. 그 비중을 봐서 롱을 잡아놓는데 가까운 애들이 있으면 얘들이 그냥 올려가지고 딱 청산시켜버려요. 몇 번 들켰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쓰레기 됐을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드롭했고 그쪽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은 디코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참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매매를 했지만 사실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비중 설정하는 거 잠깐 제껴두고 일단 차트 보면서 설정하는 방법 운영 방법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아무데나 그려보면 별로 그게 없으니까 제가 포지션에 들어갔었던 지점들을 찾아서 해볼게요. 저는 저기 삼각 수렴 패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기였던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저기 뭐야. 저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볼린저 쭉 줄어들면서 한쪽으로 방향성을 딱 나타낼 때 뭔가 폭발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에너지가 모였다가 이 볼린저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볼린저 줄어들었다가 한쪽으로 폭발할 때 이 돌파할 때 생기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쾌감도 있고 저는 이거 거의 참 많이 맹신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쪽에서 휩소에 좀 당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제가 숏을 들어갔습니다. 숏을 들어가면 지금 이제 요 차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숏이잖아요. 그죠? 디센딩이잖아. 당하더라도 여기선 들어가야죠. 뭐 이런 것들 꼬리들 다 제외하고라도 이 정도 되겠나요? 이 정도는 아주 애매하다. 하여튼 이 정도로 봅시다. 이 정도로 보고 자 손익비 설정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구나. 여기다. 여기 숏 포지션이죠. 숏 포지션 클릭하시고
내가 어디서 포지션을 할 건지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스탑로스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스탑로스를 어디다 잡을까? 여기다 잡아버리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꼬리가 긴 것들은 사실 하락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봉이니까 이거 이제 캔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길면 특히 이런 돛지들이요. 상승 나왔다가 돛지 나오면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리고 몸통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으면 거의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손절 라인은 몸통까지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상 비율을 1대2로 맞추면 이 정도 되겠네요. 저는 여기서 포지션 잡아서 19146에 청산을 하게 됩니다. 진입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한다고 한들 옛날에 비막할 때는 여기 차트에서 바로 선도 그리고 거기 그거 올려갖고 손익비도 했는데 요즘 별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때 그 시스템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이거 이렇게 차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내가 그래서 막 이게 내가 여기다 프로핏 타겟을 잡아놨는데 막 내려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익절 포인트가 다시 변동이 돼요. 따로 숫자 기입하지 않아도. 뭐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먹겠죠. 그리고 이만큼 더 내려가면 청산되고 나서 이만큼 더 내려가면 좀 더 둘 걸. 그런 후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시간봉이니까 이게 뭐 한 번에 떨어졌는지는 좀 분해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스탑로스 라인을 설정해 놓고 스탑로스 라인을 설정해 놓고 프로핏 타겟을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냥 루틴으로 그냥 딱 해놓고 청산하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 요만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꼬리에서는 절대로 익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꼬리가 다 달고 몸통까지 올라왔을 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밀려서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이제 갭이 약간 생긴 거 보면 막 밀려서 떨어졌을 거예요. 밀려서 떨어지다가 툭 하고 더 떨어져서 이만큼 갭이 생겼거든요. 갭 생기고 이제 쭉 감아 올렸죠. 이쯤 오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냥 청산할 걸.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그 루틴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승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수렴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삼각수렴도. 저점 높아지고 고점 뭐 거의 비슷하게 지켜져 가다가 한 번에 저기 채널 이탈하면서 빵 뛰는 거죠. 이때 아마 이까지 다 못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이때도 요 정도에서 이 빨간 선,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 중심선입니다. 매물대 중심선 정도에서 아마 저기를 했을 겁니다.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고 전저점이니까 여기서 전저점 여기가 너무 바투 설정된 것 같아서 이거 꼬리에다 당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롱 포지션이니까 매수 포지션이죠. 여기서 진입을 했고요. 손절 라인을 여기서 먼저 잡고 나니까 이 정도 잡았습니다. 이 정도 잡고 나니까 지금 2.39대 1이 되는 거죠. 뭐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제 루틴대로 요 정도 설정해 놓으면 여기서 이만큼 먹는 거죠.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거 제 거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사실 이거 열어놨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추세가 좋거든요. 거래량 계속 올라가죠. 추세가 쭉 올라가는데 아마 여기서는 아니어도 여기까지는 보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바보가 아닌다면 여기까지 보지는 않았을까. 이것도 전저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봤다면 제 손익비는 1.317대 1이죠. 3.17대 1입니다. 그럼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매매 하시다 보면 스탑로스 설정해 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방에 모든 걸 다 성취할 수는 없어요. 기회는 늘 있고 하루에 몇 번씩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도 있고 이벤트도 많고
예측 가능한 가동 범위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내가 이렇게 미세하게 옆으로 기는 이런 데서 레버리지를 막 50배, 100배 쓰고 막 저기 비중을 막 50% 해서 소탐 대실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씩 크게 움직일 때 그 포지션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때는 시드도 좀 뭐 이렇게 넉넉하게 레버리지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치고 빠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손익비 설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익비 설정은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실력, 본인의 승률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최소 손익비를 상정을 하시고 매치를 시켰을 때 얼마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업투자자가 아니시더라도 내가 시드를 지금 1,0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이번 달에는 나는 이거 가지고 한 100만 원은 벌 거야. 그러면 정확히 나눠봐야죠.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이벤트 잘 만나면 쭉 수익이 나면 그 수익분들은 제외를 해놓고 다시 리셋해서 다시 그 비중을 처음에 그 시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셋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복리 너무 좋아하시다가 복리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 건 100% 먹어야 되지만 2,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돌아오는 건 50%만 잃어도 본전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1,000만 원을 그 퍼센테이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1,000만 원을 100% 먹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현물 계좌에다 옮겨놓고 시드를 1,000만 원을 했을 때 50% 손해보면 500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 현물 계정에서 다시 500만 원 갔다가 1,000만 원 맞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짚어드려야 될 부분이 비중 설정입니다. 사실 이 비중 설정은 좀 망설였어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근데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정말 권해드리는 건 루틴입니다. 루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사실은 루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정한 시드의 일정 비중의 포지셔닝을 하시라라고 하는 게 루틴이에요. 그러려면 계정을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요. 내가 잃은 부분 내가 왜냐면 0.1%, 11%, 12%, 13% 이렇게 변해요. 금방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0% 비중을 했는데 청산이 당했어. 그럼 9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똑같은 비율의 1,000만 원을 만들려면 11%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999만 9,999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해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지만 플러스도 일정 부분 채워지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레벨업을 시키는 건 가능해요. 자, 제가 제 시드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모아서 한 200만 원 땄어요. 20% 먹어서 200만 원 따서 그럼 현물에다 옮겨놔. 그 현물에 옮겨놓는 것들이 1,000만 원이 되거나 500만 원이 되거나 하면 그걸 한꺼번에 시드로 옮겨서 다시 설정하는 거죠. 이제 그게 레벨업입니다. 기본 시드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럼 스타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제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1,0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1,800만 원 만들다가 1,400만 원 만들다가 하다 보면 중간에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내가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루틴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벌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진짜 왜 그렇게 줄었지? 왜 이렇게 늘었지라면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승률이 80% 된다고 하면 70% 80% 된다고 하면 이런 거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나 항상 손실이 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시드가 복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익이 나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만 보거든. 거기에 작은 승리에 막 만족해버리거든. 10% 수익이 늘 10% 수익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주로 바카라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 저거 놓고 보면
이거 관심 없어지실 거예요, 아마. 포지셔닝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할 때 이게 들어가는 금액 포지션 로트가 100, 200, 400, 800 이렇게 더블로 늘어납니다. 더블로 늘어나는데 뭐 내가 포지션 뭐 해서 뭐 5번 연속으로 틀릴 확률이 있겠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좋습니다. 그리고 시드도 무한해. 그래서 800 가고 그 다음에 1600까지 갔어요. 1600이 갔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 버냐면 잃지 않았다는 거 외에 100 법니다. 100. 로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자, 100 벌자고 1600을 베팅하고 그거는 미련한 짓이죠. 이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혹시 이게 꼭지가 돌잖아요. 몇 번 실패하고 나면. 그래서 엉뚱한 뻘짓 하실까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사실 이 마틴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걸 마틴게일이라고 하는데 마틴게일이 뭐 고안해냈다고 하는데 마틴게일을 고안해내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마작판에도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전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베팅을 했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지금 선물 투자 얘기하면서 자꾸 도박 얘기를 하는 게 좀 저항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투기 자산입니다. 선물이나 옵션은 투기성 상품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해선을 하던 옵션을 하던 저도 한때는 옵션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만 옵션을 하던 이거 투기성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투기는 뭐예요? 투기하고 도박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선은 도박장이죠. 투기장은 아니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투기라는 거는. 그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뭐 권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다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주로 제가 그 실패하는 사례들을 쭉 보면 주로 비중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레버리지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 그 레버리지 10 써서 뭐 이렇게 손해 봤으니까 레버리지 20 쓰면 똑같이 해도 금방 복구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진짜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비중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진짜 5기까지 교육시 한 100명 이상을 가르쳤다니까요. 시켜놓으면 이거 해요 진짜로.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게 하고 싶다면 저는 8월이라는 걸 권합니다. 8월이. 제가 뭐 하여튼 저도 뭐 나이가 있으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선에서 이제 바카라 할 때 저는 이걸로 합니다. 제 옵션이나 선물도 마찬가지고 제 지론은 잃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FX 같은 거 투자자문사 같은 데서 제가 버짓을 가지고 할 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방할 때 그때 잡았던 포지션들하고 그때는 하루에 몇천만 원도 쉽게 벌었죠.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몇천만 원 쉽게 벌고 뭐 몇백만 원도 쉽게 잃기도 하고 그래서 승률 맞춰서 뭐 제가 한번 그때 트랙 레코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나중에는 복귀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8월일은 뭐냐면 성공했을 때 처음에 포지션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먹었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먹었으면 100만 원을 가서 100만 원을 먹었건 뭐가 됐던 간에 그 수익금, 성공금액하고 최초에 포지션 했던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100%를 먹었다고 이게 8월이라는 거나 뭐든지 투기성 상품 여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왜 확률이 100%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2배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100원을 걸면
승리를 하면 100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모아서 가는 거죠.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 또 먹었어. 그러면 그 딴 금액만큼만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연속 먹거나 하면 3번이면 아웃입니다. 그만. 그 다음에 여기 이거의 손익비는 2대 3이에요. 제가 경험도 있고 보통 뭐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2번 실패하면 안 해요. 시드 채워놓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는 권해드릴 만해요. 그래서 현선 2가지 계정을 이용하시라는 게, 제가 한 포지션 하나 들어가서 손익비 잡고 했는데 실패했어. 자, 2번째에서 실패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시드에서 20%가 날라갔어. 그러면 채워서 다시 합니다. 왜냐면 이 20%가 날라간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야지, 1200 만들어야지 하면 흔들려요. 그리고 8월일을 했을 때 3번 성공하면 그 수익금은 현물 계정으로 옮깁니다. 그럼 다시 10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멘탈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전혀 없이도 나는 내 멘탈 확실하게 잡고 과도한 욕심 안 부리고 내 손실은 확실하게 잘라가지고 할 수 있어 하면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룰을 정하는 거예요. 비중 설정에 대한 룰을 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따라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나는 승률에 자신이 있다. 자, 8월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방하면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루틴을 권하고요. 루틴은 늘 일정한 시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800만 원이 되면 시드를 채웁니다. 일단. 그 다음에 1500만 원이 되면 500만 원은 현물 계정으로 옮깁니다. 그게 제 루틴이에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손익비를 설정을 하고 포지셔닝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막 바람 따라 흔들리다가 어느새 내 계정이 비어 있는 거를 쓰라린 가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럴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할 때가 있죠. 그거는 뼈를 취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 돼야 되지, 살도 주고 뼈도 주면서 발라지면 나중에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본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중 설정, 손익비 설정, 루틴,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룰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력, 승률, 냉정하게, 그래서 모의매매라는 거 해보라고 하잖아요. 자, 모의매매하고 실전매매하고는 다르지만 수업료 조금 내실 생각하고 본인이 아주 작은 비중으로 아주 작은 레버리지로 한번 포지셔닝을 잡아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쭉 알려드렸던 내용만 한번 쭉 보시고 그거를 옆에다 틀어놓고 그거 틀어놓고 매매할 때 이렇게 하나라는 것만 해도 50대 50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인의 의지는 버리시고요. 본인 눈에서 레이저 절대 안 나옵니다. 포지션 잡아놓고 올라라 내려라 가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상만 입습니다.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시고 승률을 점검을 하시고 뼈를 취하기 위해서 살은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 손절은 아무리 늦어도 빠른 것이다. 명심하시면서 오늘 단타장인의 선물투자교육 10탄 그 마지막 편입니다. 손익비 설정과 비중 설정에 관한 내용들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생록방이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움직이는 차트를 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는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육 내용 좀 잘 상기해 주시고요.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을 한번 시작하면 잘 끊지를 못해서 나중에 생방하면 뭐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